음, 5급 한자 18번째 시간입니다. 그칠치, 우리가 지지 하면 아기가 그치잖아요. 입으로 넣던 게 그칠치, 지지, 여기 그런 그칠치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발바닥이 걸음을 멈추니 그 걸음이 멈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왼발 오른발이 이렇게 딱 멈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이고요. 두 발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상형자이죠. 처음에 이제 지지 이런 말에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알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입에서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대답이 나오는 게 진짜로 아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이 입에서 화살처럼 빨리 나오니 잘 안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가 알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화살시라고 하거든요. 그냥 화살의 모양을 본딴 글자예요. 앞에는 촉 나가는 쪽이죠. 그리고 큰 데처럼 화살의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입에서 대답이 나오죠. 이것을 입구자입니다. 입구자는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미음처럼 쓰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입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것을 필요할 때 얼른 꺼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데 내가 필요할 때 그와 같은 연관을 잘 지어서 머릿속에 넣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와 관련된 상황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관어,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우리는 총동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을 빨리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길러질 수 있으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한자가 만들어진 제작 원리를 좀 더 마음속에 항상 아하 그렇게 아하 이렇게 감탄을 하면 좀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탕질이에요. 바탕질. 네 바탕이 본질이 뭐냐 이런 뜻인데 도끼 두 자루, 도끼 자루에 갑이 돈을 따져 얼마나 되는 품질이냐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 도끼는 얼마짜리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도끼 두 자루를 맡기고 돈을 빌려 쓴다 라는 데서 만들어진 불모 그러니까 잡혀서 이것을 잡혔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는 얼마짜리 도끼냐 이게 바로 이 가치를 말하는 거죠. 바탕이라고 하는 건 가치.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끼 근자를 보겠습니다. 도끼 근 이렇게 도끼를 이제 이렇게 도끼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돌을 나무하고 같이 묶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끼를 묶어놓은 돌도끼를 묶어놓은 모습이에요. 도끼 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패 패자가 들어 있습니다. 조개 패. 그래서 이 글자는 두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회자고요. 아까 말한 대로 불모의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탕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질적으로 이러잖아요. 질적으로 높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질,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전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한자치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게 별로 없어요.
한자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은유적으로도 또 가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붙을 착입니다. 양의 털이 눈을 덮어 씌운 데서 붙었다 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옷을 입는다 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딱 떨어져서 착지할 때 이르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붙을 착은 옷을 입다, 그렇죠? 그 다음 접착제 할 때 착, 그리고 이르다, 착지,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양은 털을 기르고 털도 이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털이 아주 수북하게 길어서 눈을 가렸다, 탁 붙었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를 그립니다. 양의, 그리고 가운데 긋고 양의 얼굴을 그리고요. 털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눈목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붙을 착이 되고요. 착복,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착치, 이르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오천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오천자로 5000개의 생각을 다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주 형태로 그 한자를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새로 나온 그 영어 같은 그런 단어들은 또 이제 가차, 소리만 빌려다 쓰는 가차도 있어서 한자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참여할 참은 사람이 머리를 곱게 빗고 구슬 3개가 달린 예쁜 비녀를 꽂고 간다는 데서 끼어들다, 참여한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이 석삼은 이렇게 이것의 가전자로 쓰이는 한자예요.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석삼하고. 그러면 여기 사람이 예쁜 비녀를 꽂았으니까 여기 사람 인자에 비녀를 예쁘게 꽂았어요. 이렇게 니은에 꽂았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비녀를 꽂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꾸민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이죠. 여기도 세모 점 찍고 여기도 세모 점을 찍어요. 위에 거는 좀 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세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사람을 그렸는데 여기에 머리를 곱게 빗고 여기에 있는 셋, 많다는 뜻이에요. 참여할 참은 여기도 한자에서 같은 것을 3번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3번 이상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녀를 꽂은 모습을 이런 사람, 그리고 여기도 이게 털 모자인데 털, 이렇게 해서 석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본따서 만드는 형성자예요. 석삼. 참여할 참은 3개씩 쓰기 때문에 3이에요. 이게 3번 쓰고 이것도 3을 써서 석삼. 참여할 참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노래할 창이에요. 노래할 창. 합창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입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입을 크게 벌려 힘차게 노래를 한다는 소리에서 노래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건 노래할 창. 입.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입 모양이 좀씩 달라요. 힘차게 창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창이 됐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 사람, 3사람의 입,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창한다 할 때 쓰는 창이에요. 형성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센 소리 창이 나오는 거죠. 꾸짖을 책이에요. 이 글씨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부모님께서 꾸짖는 이유는 부모님이 돈을 대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잖아요.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학생들을 대신 꾸짖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꾸짖느냐라는 뜻이에요. 꾸짖을 때는 이 돈과 관계가 있어요. 주인이 돈을 주고 일을 책임지운다는 뜻, 책임을 다 못한 것을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대는 사람, 부모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주자는 방 한가운데 촛불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주자예요. 주인주 한번 보세요. 촛불이 있고 여기가 불이 있다는 뜻이에요. 촛대, 여기는 불.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그을 수도 있어요. 꾸짖을 책은 주인이 돈을 준 돈을 준 부모님께서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꾸짖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조개 패가 들어갑니다. 꾸짖을 책이에요. 여기에서는 책 이렇게 되나봐요. 책 형성자입니다. 쇠철 창을 만드는데 으뜸이 최고의 여기 으뜸이 바로 좋은 쇠가 바로 철이라는 거예요. 창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장 좋은 것이 이거는 왕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철이다. 그래서 금속은 앞에 쇠금자를 이렇게 다 붙여요. 사실 청동기 시대에 만드는 금속은 사실 창을 만드는 데는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이 나오는데 철이 청동기보다는 훨씬 무기를 만드는데 최고였다는 그런 데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쇠금자를 씁니다. 쇠금자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주 산속에 보면 임금님 왕 가장 좋은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금이라는 뜻도 되지만 금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금속에는 요 쇠금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속 중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길하다. 길할 길자가 이렇게 생겼죠? 최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금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창과자예요. 이게 창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까 이어서 이렇게 조금 길게 해놨었잖아요. 여기에 창을 그리면 돼요. 창은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로 붙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결되어서 이것을 한번 쏘고 나서 창 같은 경우를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끈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에 창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쇠철이라고 합니다. 쇠는 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쇠다. 이것을 쇠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자는요. 처음초입니다. 처음초. 아까도 우리가 쇠철에서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무기를 만드는 데는 쇠가 최고다. 그 시대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또 공부하면서도 알고 그때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초입니다. 이게 바로 옷의자를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씁니다.
옷의 위에 옷, 이거는 치마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한복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는 옷 의자예요. 그리고 가위로 베었다 라고 해서 가위라는 것은 통틀어서 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가위로 베어서 재단하는 것이 옷을 만들 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조각조각 재단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재단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옷을 그리고 지읒을 한 다음에 치마 자락을 그리고요. 옷고름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칼날을 그리고 칼등을 이렇게 여기 삐쳐 올라가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처음초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제 1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